순수 아리아인 혈통으로 이루어진 천년 국가를 만들겠다는 나치의 삐뚤어진 신념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열등 인종인 유대인을 절멸하고 우수 인종인 순수 독일 아이들을 생산하는 것. 우생학과 니른베르크법에 기초해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을 학살한 홀로코스트는 나치의 지울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나치가 순수 혈통의 아이들을 생산하기 위해 저지른 범죄는 여전히 침묵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이 범죄가 바로 오늘의 주제, 레벤스보른 프로젝트입니다. 영상의 내용은 레벤스보른 프로젝트의 희생자 잉그리트 폴 웰하펜이 쓴 나는 히틀러의 아이였습니다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레벤스보르는 나치의 끔찍한 전쟁 범죄 중 하나지만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레벤스보른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레벤스보른이 순수 아리안 혈통의 여성들을 친위 대원들과 강제로 관계를 맺게 해 인종적으로 가치 있는 아기들을 번식시켰다는 것입니다. 레벤스보른에 관한 이런 소문은 당시 평범한 독일인들 사이에도 퍼져 불안감을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레벤스보른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우선 이 레벤스보른 협회가 설립된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1930년대 히틀러가 집권했을 때 독일 인구는 수십 년째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1900년대 평균 출생률은 1000명당 35.8명이었고 1932년이 되자 14.7명으로 떨어졌습니다. 독일 인구의 감소는 우수 인종 국가를 창조하려는 나치의 목표를 위협하는 요인이었죠. 나치는 이런 흐름을 뒤집기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놓습니다. 결혼자금 대출, 아동보조금, 가족수당과 같은 재정 혜택을 주고 자녀를 많이 출산한 여성들에게는 어머니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모성 숭배의 일환이죠. 피임 연구에서 세계적으로 앞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치는 피임약과 피임기구의 광고를 금지하고 낙태를 불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미혼모는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비난과 불안 속에서 그녀들은 어디로 가야 했을까요? 친위대장 하임리히 힘러가 설립한 생명의 샘, 생명의 원천이라는 뜻의 레벤스보른은 나치당의 자금으로 세워진 일종의 복지단체였습니다. 레벤스보른 출산시설의 목적은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한 여성들의 비밀과 안전한 출산을 보장하고 그로써 독일 인구를 늘린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명목상일 뿐 결국 인종적 순수성을 지키고 늘리는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레벤스보르는 아주 당연하게도 모든 여성에게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여성과 혼혈인은 제외되었고 일반 독일 여성들도 아주 엄격한 선발 기준에 부합해야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러나 사생아 출산을 보장하는 것만으로 순수 독일 인구를 늘릴 수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전쟁 중 떨어지는 출산율을 힘러는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명령을 내리게 되죠. 철저한 인종 검사를 통해 선발된 친위 대원들에게 혼외 관계를 통해 아이를 낳을 것을 장려한 것이죠. 사실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당시에도 이 인구 정책은 급진적이었습니다. 독일은 여전히 종교적으로 보수적이라 당연히 혼외 성관계는 금지였고 나치당과 독일 국방군 대표들조차 이 정책에 불쾌감을 드러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힘러는 더 나아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대원들을 위한 계획도 세웁니다. 자녀가 없는 장교들이 레벤스보른 출산시설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입양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많은 기부금을 내도록 한 것이죠. 레벤스보른은 한마디로 인종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비상식적인 일이라도 서슴지 않던 단체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941년이 되자 순수인종 아기 수만 명이 생산될 것이라는 힘러의 포부는 빠르게 사그라집니다. 레벤스보른 시설의 엄격한 선발 기준과 더불어 친위대 역시 힘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죠. 최소 4자녀를 두라는 의무는 친위대원들에게도 무리였던 걸까요? 출산율이 1인당 평균 1.5명 정도에 그쳤습니다. 새로운 순수혈통 국가를 세우는 것은 어림도 없었죠. 힘러는 새로운 독일화 계획을 추진합니다. 독일화란 인종적으로 가치 있는 아이들을 납치해 독일인으로 키우는 끔찍한 계획이었습니다. 나치는 점령하고 있던 나라의 아이들을 모아 인종검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의 인종 가치를 평가해 4등급으로 나눴는데 머리카락과 눈동자색, 심지어 머리와 코의 크기 등을 쟀습니다. 순수 아리아인의 특징을 가졌다고 판단이 되면 1, 2급에 배정하고 슬라브인이나 유대인의 특징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3, 4급에 배정했습니다. 1, 2급으로 분류된 아이들은 레벤스보른 시설을 거쳐 독일 가정의 위탁부모 손에서 길러졌습니다.
독일 아이처럼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나라와 가족을 강제로 빼앗겨야만 했던 것이죠. 레벤스보르는 의도적으로 아이들의 기록을 지웠습니다. 그들은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자라났죠. 자신이 입양된 아이라는 사실, 레벤스보른이라는 나치 시설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다른 나라에서 납치되어 독일화된 아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레벤스보른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게임도 있습니다. 마이 차일드 레벤스보른은 자신의 정체성을 빼앗긴 채 독일 가정으로 입양된 아이를 키우는 내용으로 좋은 피를 가진 아이들이 얼마나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지 간접적으로나마 느끼게 합니다. 실제로 레벤스보른의 아이들은 지금도 나치의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수치심과 자신의 뿌리를 잃어버렸다는 슬픔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치의 충격적인 범죄들을 단순히 과거의 역사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는 아직도 전쟁의 희생자들이 고통받고 있고 여전히 비상식적인 인종주의에 기반한 혐오와 차별이 만연해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비극은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겠지요.